안녕하세요. 모르는 사람 주영주입니다. 오늘 영상이 된 소설 세 번째 셜록 홈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왜 어떤 이야기는 소설을 넘어 영화와 드라마로 계속 만들어지는가를 설명하는 시리즈입니다. 우리는 흔히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말하지만 사실 영상이 되는 이야기에는 특별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 구조를 한 작품씩 분석하는 그런 콘텐츠, 영상이 된 소설입니다. 해리포터가 세계를 만드는 이야기라면 두 번째로 들려드렸던 앨리스는 세계를 무너뜨리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세 번째 셜록 홈즈는 세계를 해석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상이 된 소설 세 번째 셜록 홈즈, 왜 사람들은 이 탐정을 아직도 좋아할까?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우선 작가부터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셜록 홈즈를 만들어낸 사람은 아서 코난 도일이라는 작가입니다. 원래 이 작가는 직업이 의사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개업을 했는데 환자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독자들에게는 굉장한 행운을 준 일임에 틀림없겠죠. 그래서 너무나 무료한 나머지 진료실에서 하루 종일 앉아만 있다가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만든 캐릭터가 셜록 홈즈입니다. 재밌는 건 이 캐릭터의 실제 모델이 있었다는 겁니다. 도일이 대학에서 만났던 조지프 벨 교수님. 이 사람은 환자를 보면 직업, 생활, 출신 지역을 추리로 맞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사람은 군인입니다. 이 사람은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에 있었겠네요. 이런 식이죠. 환자의 손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아보고 또 그 환자의 신발을 보고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채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도일은 이 능력을 보고 생각합니다. 이걸 탐정 이야기로 만들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관찰, 추리, 그리고 결론이라는 구조를 가진 셜록 홈즈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는 무려 130년 동안 계속 영상이 됩니다.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그리고 게임, 심지어 현대 런던에서도 셜록 홈즈는 계속 살아 있습니다. 아마 올해도 셜록 홈즈의 새로운 버전 영화가 개봉하게 될 텐데요. 오늘 우리가 궁금한 건 줄거리가 아니죠. 왜 이 캐릭터가 이렇게까지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들 모두 셜록 홈즈 이야기를 떠올리면 보통 이런 장면이 생각납니다. 오늘 저도 트렌치 코트를 입고 왔는데요. 촬영할 때 한번 써볼까 하고요. 네, 비 오는 런던, 인상적이죠. 안개가 깔린 거리, 어두운 골목, 그리고 어떤 사건이 벌어졌고 경찰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때 등장하는 사람, 셜록 홈즈, 두둥. 그리고 그는 현장에 몇 가지 단서를 보고 말합니다. 범인은 이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놀랍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묻습니다. 홈즈는 말합니다. 관찰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독자는 두 가지의 감정을 동시에 느낍니다. 놀라움 그리고 설득. 두 가지. 네,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셜록 홈즈 이야기는 이 두 가지의 감정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건보다 추리의 순간을 기다립니다. 몇 가지로 이 구조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셜록 홈즈 이야기는 범죄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셜록 홈즈를 범죄 소설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셜록 홈즈 이야기의 중심은 범죄가 아니라 추리입니다. 범죄와 추리는 완전 다르죠.
예를 들어서 살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그 사람이 범인인지 그 논리를 설명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홈즈 이야기는 항상 같은 구조를 가집니다. 사건 발생, 단서 등장, 조사, 관찰, 추리, 그리고 논리적인 설명. 네, 이건 이렇게 단순한 그런 이야기 구조가 아니라 하나의 열차처럼 이어지는 얼개죠. 앞에가 맞춰지고 뒤에가 맞춰져야 하는 일종의 퍼즐입니다. 독자는 그래서 이 퍼즐을 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셜록 홈즈 이야기는 읽는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독자가 생각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단서를 찾습니다. 아까 그 장면이 단서였나? 또 저 사람이 수상하지 않나? 그리고 맨 마지막에 홈즈가 설명을 하면 독자는 깨닫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 깨달음이 셜록 홈즈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재미입니다. 두 번째로 셜록 홈즈는 천재가 아니고 관찰자입니다. 네, 셜록 홈즈 이야기의 특별한 이유는 사실은 그가 천재라서가 아니죠. 그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보지만 관찰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왓슨의 신발을 보고 그가 하루 동안 어디 있었는지를 맞춰줍니다. 시계에 긁힌 자국을 보고 그 사람의 습관을 알아맞춥니다. 그리고 모자의 먼지를 보고 그 사람이 어디 살았고 어디에서 왔는지를 추리합니다. 네,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관찰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독자도 같이 추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셜록 홈즈 이야기는 독자를 탐정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잠깐 천재가 된 것처럼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죠. 네, 셜록 홈즈는 세 번째로 혼자 하지 않습니다. 네, 파트너가 있죠. 우리가 셜록 홈즈를 떠올리면 한 사람이 더 떠오르는데요. 항상 파트너로 나오는 왓슨이 떠오르죠. 네, 왓슨은 이 이야기의 화자입니다. 재밌게도 왓슨은 의사로 나오죠. 네, 그가 우리의 눈이 되어주죠. 우리는 왓슨의 시선으로 홈즈가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왓슨은 보통 사람입니다. 그래서 독자와 비슷합니다. 그는 놀라고 질문하고 감탄합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는 이 질문이 독자가 셜록에게 하고 싶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홈즈는 그 질문에 상세히 답하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천재의 이야기면서 동시에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관찰자의 설명 일지 같은 거죠. 네 번째로 이야기는 런던이라는 세계를 만들어줍니다. 즉, 셜록이 배경이 되는 장소, 런던이 단순히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설정된 것이 아니고 런던 안개, 가스등 마차, 그리고 말, 빅토리아 시대의 어떤 암울한 분위기, 이 도시 자체가 하나의 어떤 무대 세팅처럼 우리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지는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번지수가 계속 하나 나오죠. 221번지 베이커 스트리트. 네, 저도 여기 다녀와서 너무너무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런던 가자마자 찾아갔었는데요. 실제로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뮤지엄이 현재는 만들어져 있죠. 지금도 관광객이 찾아갑니다. 사람들은 셜록 홈즈가 실제로 여기 살았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소를 그렇게 만들어 두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야기가 현실의 공간과 연결되어서 여태까지도 사람들에게 그 장소가 그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로 여겨지도록 만든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셜록 홈즈는 단순한 소설이 아니고 런던이란 도시의 신화처럼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셜록 홈즈는 해석의 이야기입니다.
해리포터가 세계를 만드는 이야기였다면 앨리스는 그 세계를 뒤집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셜록 홈즈는 세계를 해석하는 이야기입니다. 단서는 항상 눈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세계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셜록 홈즈 이야기는 범죄 이야기면서 동시에 사고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세상을 읽을 것인가. 그래서 이 이야기는 시대를 넘어서 계속 다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셜록 홈즈는 범죄를 해결하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세상을 읽는 이야기죠. 해석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매일 수많은 단서와 사건과 현상을 봅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냥 지나가죠. 셜록 홈즈는 그 단서들을 이야기로 바꿉니다. 그래서 130년이 지나도 사람들은 여전히 묻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어떤 단서가 나올까 하고요. 궁금해합니다. 세계를 만드는 이야기도 있고 규칙을 깨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홈즈는 세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는 지영주의 스토리 연구소. 오늘은 영상이 된 소설 세 번째 셜록 홈즈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또 구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